육로 이천리 동령굴 묘양산 기행 허민지음 1장 동령굴 평양선 만포선을 바꿔 타기는 9월 28일 아침 9시였다. 가을을 접어든 의법 시퉁그런 날씨인데 이날은 이곳 하늘을 무수한 비행기가 날고 있다고 참못 흥미스럽게 여긴 것도 어느새 차는 몇 개의 산을 포개고 말았다. 어젯밤 서울을 떠나오는 차 속엔 벗 두 사람의 안면뿐 다른 이들은 하나나 나에게 인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종시 새벽까지 서서 견뎠다. 허리와 다리는 하찮은 몸을 가지고 나선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 같은 돈을 주고도 아니 같은 조건 아래 사는 그 길에도 이른바 팔자라든가 복이라든 그런 것이 돌려지지 않은 자의 비극이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성을 내 보았던 첨한 고를 뿐이지 어디 나서서 통사정 번듯이 못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다음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위선 자리부터 냉큼 잡아놓고 시침을 떼고 말 일이다. 그것이 이른바 영리하게 사는 법이 아니냐. 늙은이야 서서 가든 길에서 구부리고 가든 아랑곳할 것 없다. 그렇다고 그 맘을 부려보지 못하는 것이 또한 나의 어리석은 것이다. 뭐냐 하면 한번 자리를 잡고 가는 바로 내 옆에 늙은이가 꼬박이 말도 못하고 서서 가지 않느냐. 나는 몇 번 눈을 감았으나 종시 눈 안으로 그 모습이 헤집어든다. 걔 그냥 앉아있어. K가 저편 자리에서 일어서는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나는 한번 쓰게 웃고 말았다. 곁에 사람 보기엔 무슨 내가 잘 보이기 위한 짓인 줄 알아버릴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런 것까지 돌아볼 둘 때가 아니었다. 안 노인은 평안도 사투리로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승강대에 나와 흘러가는 산과 들을 쭉 둘러보며 다시 알지 못할 슬픔에 잠겼다. 바퀴 소리에 리드미컬한 데도 아니오. 들에 조무룩하게 거두어둔 수수 무더기를 보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나서 처음 서울 이북의 산천을 대하는 하나의 여수였던 것이다. 어릴 적 지도를 펴서는 늘 손가락으로 짚어가던 그립던 곳. 다른 이는 몰라도 나는 옛날을 다시 불러 눈앞에 다다른 인정과 산야, 풍경을 그지없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사람이란 흔히 여즉 못 본 것을 두고 생각을 그을릴 때 거기엔 거룩한 정을 기루어 가지는 수가 있다. 이것은 떳떳이 인간 본연의 시요, 더 나아가서는 만인과 융화할 수 있는 공명인 것이다. 미지를 선망하는 감정이란 언제나 그림처럼 색과
선이 순연한 것이거니와 또한 자기 의욕의 발전을 구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가르쳐서 귀여운 자식은 여행을 시켜라 하는 말이 있을 법하거든. 미지를 두고 이제 우리는 이 앞에서 무심할까 보냐. 헐벗은 계집애들이 치맛단을 허리끈에 축혀 올리고 이삭을 줍는 데가 나서느냐 하면 수건을 머리에 거창스레 쓰고 소 2마리를 부리어 논을 가는 한 사람의 농토배기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면 곧 상냥한 얼굴로 대꾸해줄 그런 모습들인데 차는 역시 매정하여 이런 사건을 여러 차례 꾸며주고 달아만 난다. 임화의 시 들이 생각난다. 눈알을 굴려 하늘을 쳐다보니 참 높구나 가을 하늘은. 멀리서 둥그런 해가 새까만 얼굴에 번지긴다. 얼싸안고 나는 내 얼굴에 입 맞추고 싶다. 한 손을 젓고 말없이 웃어 대답하는 오, 착한 내 얼굴. 순천역에 닿을 무렵엔 12시였는데 공교롭게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되었다. 맞은편에 앉은 20이 된 듯한 청년이 복숭아 새파란 것을 사서 먹다가 나에게로 서너 개 권한다. 첫 여름이 아니면 풋 복숭아가 없을 듯 짜장 이상히 여겼으나 물어보기 싫었다. 왼편 건너칸에는 젊은 내지인 부부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매인 듯 2사람이 고운하게 머리를 숙이며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여인은 지나는 역에서 산 듯 사과를 하나 차창 문턱 위에 올려놓았다. 짓궂은 마음이라 나는 동령굴로 갈라지는 구장역까지 그 사과와 병색이 농후한 여인과를 견주어 보기를 일삼아 하였다. 그 사과는 바깥 풍경의 급변되는 그 중간에서 능히 방해가 아니 되고 붉은 선을 그어 나갔다. 청천강을 거슬러 기차가 오르는가 하면 그 옅고 맑은 강들 옆을 배를 끌고 오르는 산부들이 있는 것이다. K와 Y는 그것도 모르고 고운한 머리를 쉬는 것이다. 깨워보라는 것도 그들에게 싱거운 일이다. 구장 가까이 오는 연선의 농가 지붕은 거의 너와라는 구들장보다 넓고 얇은 돌로서 이어 고전적이다. 몇십 년 저렇게 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니 짚이 귀한 이 지방으로서는 그럴 법하다. 그럼 저런 돌이 어디서 나느냐면 이 지방은 어디로 가도 저런 돌이 나는 산이란다. 오후 2시 동령굴 역에서 내려 마침 서울서 온 손님 6분과 단체를 만들어 역전 안내소에서 입장권을 1인당 55전을 내어 사니 안내인이 2 소년으로서 가솔린 등을 준비하고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다. 길은 약 1, 2 된다는 신장로인데 전 같으면 굴에 들어가는데 편리한 신발과
의복을 얻어 별로 고될 것이 없을 듯이나 불편한 구두에다 출입복을 입었으니 여간 고단하지 않지만 곧 지하의 금강을 본다는 볼강거리는 마음에 그런 것 좀 억제하는 것이었다. 1시간가량 되어서 운학산 중허리에 있는 구르이 입구에 다다랐다. 근방 산들은 드문드문 엉긴 소나무뿐 전혀 풀로써 덮인 것이 나질막한 고운 산들인데 이 운학산 역시 별로 끄트머리는 보잘것 없으면서 세상을 뒤흔드는 보굴이 감추어 있다니 잠옷 신기한 노릇이다. 안내하는 소년이 불을 켜고 우리는 우리대로 몸을 단속하였다. 입구 곁에 영병군에서 주의할 사항을 게시한 판때기가 서고 동룡굴이란 커다란 간판이 그 곁으로 서 있다. 1929년에 영변 사람 최완규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하였을 때는 이 굴에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 그 뒤 구장 청년 7명이 다시 곳을 뚫어 그 다음이 또한 굉장한 동굴이 나오고 하여 지금은 3km여나 되는 일대 지하의 천연 터널이 되어 이 산의 허리를 뚫고 반대편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드디어 경사진 길을 길 중간에 늘어내려 간 철책을 붙들며 80미가량 내려왔다. 여기서 11미 되는 절벽을 쇠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둘러보니 굉장히 주위가 넓고 천정이라고 하자 이 약 20m 되는 곳이다. 이름지어 새심동. 첫째, 이 굴을 지나는 사람이란 무릇 마음을 곱게 지니라는 암시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도 저절로 가슴이 조여붙고 신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여 버린 것이다. 이곳에서 길이 세 갈로 나눠 있는데 처음 안면동으로 들어가서 온돌방처럼 된 돌을 보았다. 발견 당초 여기서 엽전을 주웠다는데 옛날 사전꾼들이 벌써부터 세상을 피하여 들어왔던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안면동이란 이름, 그것이 이 온돌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것이 아닐까. 이곳에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중간 한 갈래로 접어들었다. 고드름이 거꾸로 선 것 같은 커다란 석순이 땅에서 솟았느냐 하면 천정에서는 연방 뚝뚝 흘러내릴 듯한 종류석이 마치 젖꼭지같이 종곳종곳 늘어붙어 있는 것이다. 그중 석순이 큰 것을 일러 미륵탑이라니 여기도 불의 세계인가 보다. 미륵탑은 6미나 되는 높이인데 이것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 또한 놀라운 것이다. 1촌 자라는데 300년이나 걸린다니 이 높이로 자란 연수가 물경 6만 년이나 지낸 셈이다. 우리들은 엄청난 역사를 지닌 그 미륵탑과 갈리어 이제 본선으로 들어섰다. 처음에 석폭이라고 가리키는 건 지나는 벽에
백초가 지르르 흐르는 듯한 상징파의 화명인 듯 미상불 폭포가 내리는 것 같다. 이것이 길이 10여 미 되는 좁은 그 한편 벽을 차지한 것이다. 그 다음이 지하 금강 1만 2천봉이란 석수의 장관이 나서고 선무대란 거의 비슷한 선인의 춤추는 형상인데 이곳이 대종류동이라니 그럴듯하다. 우리는 너무 놀라움에 어이없이 기를 뿐이다. 길은 비가 개인 뒷날 황토길처럼 좀 미끄러웠으며 굴은 천정이 혹은 넓고 높았다가 좁아 낮았다가 하였다. 소년의 설명하는 소리가 아랫역 사람에겐 여간 어렵게 들리지 않는데 심한 반향이 있어 한층 듣기 어려운 것이다. 가령 영변을 능변하고 구장을 구당이라 하고 종류동을 동루동, 6만년을 농만년이라 하니 한참이 지나지 않아서는 심히 부끄러운 노릇이나 알기 힘들었다. 이 안내하는 소년들은 이른바 고용되어 있고 입장료는 평북도에서 받아 일절 경비를 써 간다는데 굴레 전등가설에 대하여는 아직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무사탑을 지나면 바로 선 자리가 급경사를 지어 멀리 깊이 내려가는데 그 아래는 불빛이 가지 않아 어둡고 거기엔 깊은 물이 있어 그 물이 함경남도로 나간다는 참못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다. 이곳을 지나면 넓은 곳이 갑자기 끝이 막혀지는데 한 곳을 약 7미가량 갱도를 뚫어 놓은 데다 이른바 전복동이라는 곳이다. 전기 최 씨는 여기까지 발견했을 뿐이요. 아까에도 말한 바와 같이 구장 청년 7명이 합력하여 이 갱도를 내어서 의외에 전에보다 더 경이할 일대 종류동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어도 그들 7명의 공적이야말로 대서특기할 일이다. 이 갱도를 지나면 성불령이라는 흡사 큰 계곡을 내려 건너서 어마어마한 재를 넘어가는 곳에 이르는데 못 미쳐 탁절을 만들어 두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쉬게 마련되었단다. 여기서 우리는 지고 오던 짐을 놓고 또한 손님들이 풍부하게 가져온 빵과 사과를 얻어먹게 되었다. 얻어먹었다 해도 무슨 흉이 안 되지만 실상인즉 우리 3인은 먹을 것을 준비치 않았고 여태 오려를 못해서 배가 여간 고픈 것이 아니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태 길을 걸으며 얼마나 줄인 배에 정신을 빼앗긴 줄 모른다. 나는 사과와 빵을 숱하게 먹고 나니 천성의 되까부는 신이 나서 그들 앞에서 산족의 두목처럼 차리고서 그들을 모다 부하로서 취급하여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일행은 여간 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는 중 내 자신도 아라비안 나이트 속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산적의 이야기에
산적이 되어버린 듯이 현실 한 동굴을 두고 신묘로운 몽상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걸음을 이어 미구의 성불령을 넘기 시작하였다. 제가 여간 험하고 급한 것이 마치 육지에 험산을 넣는 거와 다름없이 이른바 그 이름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이 영을 넘어야 성불의 자리에 이른다는 암시가 아니었던가. 중간에서 가리키는 석수는 마치 낙타처럼 되었다고 느꼈는데 소년의 말이 내 짐작을 맞게 하였다. 이곳을 넘어서면 반대로 수거져 내리는데 다시 넓은 동천이니 다불동이란다. 사자암이 있고 석가상이 있고 그 외에 더 올라가면 명부, 시왕이 쭉 서서 있는 형상인데 염라대왕이라는 여기서 제일 큰 석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진사의 청을 들어 기념 촬영을 하였다. 대왕 앞에는 늙은 부부가 아들딸을 업고 안고 죄를 사하려 오는 듯한 그런 형으로 된 석순이 2개 서서 있는 걸 보자 우리는 일제히 감심 않을 수 없을 만큼 자연의 조화에 감하였던 것이다. 과연 격이 맞는 셈이다. 이곳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는 문득 율련함을 등서리에 느꼈다. 만일 이 위의 것이 푹 꺼져 보면 그때는 그만인 것이다. 하필 우리가 지날 때 꺼져버린다면 이런 쑥스러운 느낌이 자꾸 든다. 목숨이 아깝다. 얼른 밖을 나가고 싶다. 빛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 대기의 거침없는 포옹이 얼마나 자애스러운 것이냐. 우리는 하찮은 이 생명을 걸고 가끔 죽음과 견주어보는 습성에서 심각한 고민을 느껴보기란 큰 병을 치르지 않은 사람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이 구의 중간에 서서 앞뒤로 빛을 찾아 나가려 할 때야말로 어느 사람치고 죽음이란 무쇠덩어리가 곧 곁에서 으릉대고 있다는 것을 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는 한편 이상스러운 것은 이 공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자 다시 냉정함이 들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내맡겨 버린다는 태연한 생각이 남을 짐작할 것이다. 지상과 절연된 이곳. 우리는 태고에로 갑자기 던져진 것 같음을 느꼈다. 생각할수록 괴이한 생명의 줄을 타고 억만년 미래토록 지나버린 듯한 지상의 질서가 우리의 모든 의욕을, 죄를, 사상을 빼앗아 이곳으로 밀어들인 듯하였다. 이때 나는 문득 단테의 신곡 중 지옥에서 지옥의 문에 걸렸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나는 슬픈 저작거리로 가는 입구이다. 나는 영구한 괴로움에 통하는 입구이다. 나는 또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자들의 입구이다. 옳은 그것이 높고 어진 나의 조물주를 감동시켜 성스러운 힘과 지상의 지혜와
근원의 사랑으로서 나를 만들어 주셨니라. 모든 물건으로서 영구하다는 그런 물건의 외에 나보다 앞에 만들어짐이 없노라. 그리하여 영구히 나는 있어 너희들이 이곳을 들어오려면 일체의 희망을 버릴지어. 명부 시왕 앞을 지났으나 지옥으로 생전의 여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나 스스로 엄밀하게 아직 30이 못된 해를 살아오는 중 남을 위했다는 건 하나나 번듯함이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남을 속이고 밉상만 부려왔으니 이것을 보아서도 나는 응당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하여 좁은 문으로 겨우 끼어나가 시멘트로 만들어진 층층대를 걸어나갔다. 이곳은 용연동이라는 넓이 3,300평이나 된다는 굉장한 곳이었고 겸하여 한편에 맑은 물이 고여 있어 이 물을 건너가게 되는데 앞날에는 배를 타고 건넜다 하여 물속에 있는 배 2척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곳에서 곰의 뼈를 발견하여 그 머리뼈는 이 면사무소에 보관 중이라 하였고 발견 초 무수한 박쥐가 날아나가는 머리에 그 사람들도 여간 그 날개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한다. 나는 이 물을 두고 다시 몽상을 피우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 중 아카론데의 대하처럼 이 둘은 지옥으로 흘러있는 하나의 냇물이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 안식된 영하로서 3개의 고를 받아가는 중생의 목을 추주는 감로수가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각의 물이어서 일체의 희망과 사념, 망상, 번뇌를 잃어버리는 물이 아닌가 싶었다. 어류도 없는 거울 같은 물속으로 비치는 현대 문명의 허울을 한 젊은 청년의 영모가 한껏 비웃어 버린다. 진실로 거짓과 허장과 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을 추주고 줌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느냐. 이 물을 버리고 어이 갈 거나 선녀인 듯 풍덩실 빠져버릴까. 나 홀로 남아 술인 듯 한껏 마셔볼까. 거짓이 아니라 이 물은 죄다 살이요 피요 정신이 될 것 같다. 먼데 사람들에게 한 방울씩이라도 가져다 먹이고 싶다. 다음은 벽천동. 천정이 33미. 천정으로 2줄의 검은 듯 띠가 흘러감이 은하란다. 천촉대, 승용대를 지나 이 굴 안에서는 제일 크다는 종유왕을 보았으며 거기가 바로 칠불동이라는 역시 이 굴에서 천정이 제일 가는 높이 36미인데 나선다. 과연 이 지경이 이르면 천연도 너무한다. 여태 장난처럼 놀려 먹다가 이제는 이 화상들 어떻느냐고 응대질하는 것처럼
규모의 웅장 절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과연 지하의 일이 아니다. 몇만 년 동안 지하수가 단단한 땅속을 요렇게 후비어 도려냈을까? 오, 쾌재하며 붓으로 입으로 옮길 수 없는 비재를 탄식할 뿐이다. 인간이란 미미한 존재성을 도저히 여기에 말 붙임이 못 되는 것으로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면서 또한 저 먹먹하여 버린 것은 팔음탑이란 피아노 소리처럼 음색이 각각 다른 종유석 한 무대기가 목금인 듯 장단이 갈래갈래 되어 있는데 소년의 두 다리는 소리는 아하 우습구나 설락인 듯 짓궂게 느껴진다. 금강탑이 나서고 바닥이 바다 물결처럼 되어 있는 곳을 만리장성처럼 되어 있는 곳을 지나서 선망탑 만물상을 보고 굴 반대편 입구 첫머리에 선 백제탑이라는 종유석이 한길되는 굴에서 미술로 된 기둥처럼 서올랐는데 그 가로줄을 둘러있고 천정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종유석이 빈틈없이 고드름처럼 흘러내려 있어 일명 낙화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그럴듯하였다. 그렇다. 낙화다. 우리도 이젠 낙화 시절이다. 대망을 품고 들 덤비던 20안팎의 때는 개화가 아니었던가. 허나 지금은 꽃이 시들어지고 이젠 인생의 열매를 하나씩 둘씩 일궈 나갈 때인 것이다. 이 굴 안을 3km가 지나와서 이 낙화동을 마지막 대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눈으로 보아버린 꽃을 떨어뜨리고 다시 기억의 씨를 키우면서 평생의 자랑을 삼을 암시를 받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가 낙화동에서 한참 서성거림은 바깥 태양의 빛이 은은히 비춰 들어옴으로 하여 마음이 너그러워진 탓이 아닌가 모른다. 하나 언제나 있을 것 아니었다. 속으론 언제 다시 이 길을 밟으리? 외우면서 밖을 나와 번쩍 눈을 키우고 숨을 들이쉬었던 것이다. 2장 묘향산. 오후 6시 구장역을 떠났다. 묘향역에 내린 때는 1시 반이나 지난 뒤였다. 어둠이 완전히 내린 산간의 좁은 들인 듯 바람소리나 개소리도 없는 매우 쓸쓸한 곳이었다. 역에는 전등도 없고 석유등을 켜서 북선의 정조가 한층 서려듦을 느꼈던 것이다. 역전 여관에서 저녁밥을 마치고 도보로서 안내인이 2인을 앞세우고 2일이나 된다는 보현사를 향하였다. 가솔린 통지로서 보현사까지 정기 승합이 안 다니고 대절도 안 되고 하여 부득이 화물차를 교섭하였으나 15원을 내라는 말에 그만 입이 벌어져 두 말도 못하고 괴로우나 걸어가기로 한 것이다.
수휴 전등이 없고 서울 손님 중 큰 촉을 가진 이가 있어 그걸로 길을 밝혀 가게 되는데 이 초에다 종이를 말아 횃불처럼 켜 가는 것이 오히려 전등보다 나은 편이었다. 나는 촛불을 긴 꼬쟁이 꽂아 앞에 서서 걸었다. 묘향산 천이 흐르는 왼편 단단한 신장로를 우리들은 피로한 다리로 걸으면서도 마음으론 한없이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첫 길이란 가까운 것이 아니어서 걸어도 걸어도 모릉이 다시 돌아 다시 모릉이었다. 어두운 하늘에 언제나 어마어마한 산의 모습이 안 나서는 것을 볼수록 아직도 먼 것이었다. 숙련의 원이 그리 쉽사리 나설 리야 있느냐. 향산의 성자를 밤의 황급술에 배우려니 사람이란 넉넉지 못한 도량인 것이다. 세상에 밤길처럼 향토병적 정서가 다시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황차 길에서 안 동행과 한 불빛을 따라 이향 산천을 보려는 이 밤의 산로의 인정들이 그지없이 기쁜 것이다. 보현사에 다여 위선 노전을 찾아서 불공 매시려 온 손님이라 하여 자게 해달라 한 때는 29일 오전 1시였던 것이다. 우리 3인이 이곳까지 온 것은 서울 여손님의 성산 순례하는데 이끌려온 셈이었는데 그들이 여관을 피하여 절에 자리를 잡은 것은 우리로서도 좋은 일이었다. 우리는 일찍 자지 않고서는 내일 떠나기 고됨으로써 그만 자리에 누웠던 것이다. 막는 날 우리는 불공을 매시고 아침을 치르고는 비로소 보현사의 구견을 하였던 것이다. 묘향산은 북선의 중추를 두른 낭림산맥으로서 서방으로 분기된 일맥으로서 평북 영병군, 희천군, 평남 영원군의 3군계에 걸터 앉아 청천강의 동남에 위치하여 태고 조선 단군의 탄강한 영산이며 조산 4대 명산의 유일한 명산으로 칭찬을 받아온 바이다. 산세는 비로봉이 주봉으로서 주위 100여리의 성곽형을 이룬 터이며 제봉이 연립하여 그 봉에서 발원한 개천은 모두 서류 청천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보현사는 거금 973년 전 고려 광종왕 19년 탄밀조사가 계산하였고 그 법사 안확대사가 새로 이를 확장하여 산내 대소 범우가 300여 개로서 처처 법녀 3,000여인에 달했다 하며 이래 성승 나옹대사가 계시게 됨에 따라 법등이 너무 심했고 348년 전 고승 서산대사, 사명대사 계시게 되어서는 팔도 도 총섭의 사위를 점하였다 한다. 초창 이래 5회의 화재를 입었고 178년 전 조선 영조왕 37년 명승 난파대사 중창한 것이
현존의 건물이라는 것이며 1911년 사찰령 반포 이후 평북 내 각 사찰을 통활하는 본산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암자는 보현사를 중심하여 대소 20이나 되는 바이며 기외 명소를 두루두루 보려면 꼬박 일주일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 명소를 약거한다면 문수동, 단군대, 우족대, 폭동, 강선대, 천태동, 백운대, 보련대, 수미대, 법왕대, 인호대 등이며 명폭을 말한다면 천신폭을 위시하여 용연폭, 비설폭, 산주폭 등 낱낱이 헤아릴 수 없는 대소폭포가 이외에도 무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 넉넉한 형편이 못 되어서 단 하루라도 포근히 놀 수 없어 노전 스님의 말대로 묘양산에 와서 상원함을 못 보면 안 온 것만 같지 못하다 하므로 일이 되는 상원함이나 보고 갈 작정으로 대강 보현사를 본 후에 와 서울 손님 4분과 안심사를 지나 북편산 길을 올랐던 것이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몇 번이나 건너갔다가 다시 이편으로 건너오고 그렇게 올라가는 좌우 산비탈에는 단풍이 들린 이름 모를 잎새들이 먼데 손의 눈을 다정케 하였다. 어느 곳에는 낙엽이 진 데가 있어 이곳을 지날 적엔 모른결에 서글픔이 일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스스로 모르게 또한 구루몽의 낙엽이란 시를 외우는 것이다. 시몽, 나뭇잎이 떨어진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또 길을 덮었더라. 시는 시몽, 너는 정말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를. 낙엽의 빛은 부드럽고 몸은 슬프다. 낙엽은 버려져 흙 우에 있다. 시몽, 너는 정말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를. 그러면서 한 주먹 악 위에 든 낙엽을 뿌려보았고 다시 주워서는 볼에 대어보았다. 달의 넌출이 허울좋게 감기어 오름을 보고 황진이가 박연폭포로 찾아들며 외치던 말.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이 노래가 다시 굴려 들어오는 것이다. 나도 남방산 골에서 무던히 박혀 나는 몸이지만 이향산 속에 낯설은 길을 걷고 나니 가슴은 다시 가을이란 거문고를 탄지하는 것이다. 향산 허리길을 넌출 잡아 찾아드니 어린 새 노래 짓다 버신 듯 돌아보고 말없이 지는 잎새를 물고 날아가더라. 오 바늘의 노래가 소용돈다. 철없는 새일망정 킷은 그리워. 푸른 하늘 저편에 나의 나라여. 자라난 내 고향인 팔라이소. 나는 정말 고향을 지녔을까? 마음의 나라를 지녔을까?
오, 무서운 말이다. 하나 좋다. 없어도 좋다. 이 산길에 파묻혀 버리자. 누구가 나를 달래느냐. 비웃어. 좋다. 나는 붉게 익은 사과를 먹을 것이다. 사과는 나의 고향이다. 그리로 돌아가자. 드리고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돌레밀라이를 부르면서 저문 내 고향 사과의 나래로 오 그리로 참으로 가자. 나는 용연폭과 산주폭 아래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어마어마하게 내려 깎인 비렁이다. 아슬아슬하구나. 왼편에 용연폭이요. 우편 다른 개울에서 내려 질린 산주폭. 이 두 물의 위세를 대하기란 처음이다. 하나 물이 적어 섭섭함이 여간 아니다. 그만 쿵쿵 내려배기는 그 속을 무척 들어가고 싶건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그 안이 한되랴. 우리는 용연편 왼편 비렁을 쇠사슬을 주고 오르고 기어서 겨우 그 위에 지어진 상원암에 닿았다. 불유각 후편에 그러자니 용연폭 바로 한 물줄기 위에 천신폭이 걸려 있으나 역시 물이 없어 유감이었다. 상원암의 창건연대는 미상하나 여하간 묘향산 중 제일 승지인 것만은 다툴 수 없는 일이란다. 뜰 가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눈이 아슬거려 내려다보기 두려운 대신 한번 눈을 굴려 수평선으로 줄 때엔 남편 향산의 연봉 중 증봉, 도봉, 왕모봉, 유가봉, 태자봉, 탁기봉, 족봉, 곽봉, 탐밀봉 등이 용립하여 서로 흘러내려 세인의 눈을 서늘케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시무룩하게 단풍이 들어 한결 애수를 자아낸다. 상원암 바로 좌편에 용각석이 있고 그 너머 축성전이란 선실이 있었다. 어느 선객의 이야기에 의하면 1200년 전 현빙대사란 분이 겨울에 이 상원암의 집터를 잡으려고 암 우편 전면에 장송이 우거지고 단해가 진 곳까지 범이 인도하고 호련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대사가 그곳에 서서 이 안을 바라보니 과연 천하제일의 성지인 듯하여 터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 범이 인도했다는 단해를 인호대라 하므로 나는 돌아올 무렵에 홀로 그 위에 서서 멀리서 상원암을 바라보니 정말 마음이 들어붙는 곳이었다. 상원암에서 1이나 더 올라가면 법왕대란 암자가 있어 그곳에서 묘향산 전체를 거의 조망할 수 있다 하나 시간이 그러질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 아니냐. 우리는 용연폭 위 개울 바닥돌에 양복래씨가 썼다는 신선굴택 운하동천이라는 힘있게 내리쓴 각자를 만져보다가 귀로에 접어들었다. 오후 3시
시장하여 기운이 없으나 내리막길이라 참고 걸었던 것이다. 이걸 보고 묘향산을 죄에다 그린다는 것은 외람된 일이나 나는 진실로 상원에서 향산을 다 본 거와 다름없는 희열을 만끽했다. 폭포 새 사이에 늙어버린 저 소나무, 먼 세상 떠나와서 임자에게 듣자오니 상원함 님의 노래가 어느 죄를 넘노뇨. 내 어이 돌아서리 님을 두고 어이 가리. 향산 드렁치게 쇠북소리 얽히거늘 영남 땅 닿으신 후거든 소식 바쳐 드오리. 보현사에서 점심을 얼른 치르고 서울 손님과 작별을 하고 우리 3인만 5시 40분 발차 남행하는 걸 잡으려고 종종 걸음으로 나섰다. 그러나 K는 모르지만 Y와 나는 4리를 걸었고 다시 2리를 더 걸어야 할 형편이어서 여간 괴롭지 않으나 죽자 하고 이를 다물어서 그랬던지 서로 별로 말하기를 주저던 것이다. 역에 닿은 때는 차는 방금 닿아서 막 떠나지 않느냐. 팔을 굴려도 할 수 없다. 우리는 7시 20분 차로 가기로 자리를 대합실에다 잡고 기다렸다. 이윽고 차에 올라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나니 마음이 놓이나 찬바람이 스며들어 밤 북극의 여수가 모진 슬픔을 가져다 준다. 30일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내어 토성서 승환하여 백천 온천에 가서 몸을 쉬고 어제 저녁과 아침을 안 먹어 시장한 속을 그리고 시달린 몸을 고요한 생각으로 풀어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내 딴에는 의법 긴 여행을 치르고 오후 2시 경성역에 내렸던 것이다. 1940년 12월 7일